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하게 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여러 나라들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부터 살펴보시죠.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마한, 진안, 변한 합쳐서 4만 이 나라들입니다. 사실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 학습지를 공부하면서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철기 시대 사회 부분에서 국가 등장하면서 EX 예시로서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을 이미 했었던 적이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들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정치적인 모습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5개의 부족이 연맹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이며 이 5개의 부족에서 돌아가면서 왕을 선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힘, 왕의 권력, 줄여서 왕권이라고 합니다. 왕의 권력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었죠. 왕의 권력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예시로 부여 안에서 왕은 중앙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각각 말, 소, 돼지, 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말, 소, 돼지, 개 부족은 사출도 여러 지방자치 조직인 사출도를 각각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지배력이 나라 전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부여는 왕의 힘이 미약하다, 왕권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나라의 특징들 중에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할 거는 각 나라별로의 풍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장입니다. 순장이란 한 인물이 사망하였을 때 그 노비 등을 함께 묻는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제란 형이 죽었을 때 형이 죽었을 때 남동생이 그 형수님에게 장가드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정반대로 형이 이제 남동생이 죽은 이후에 재수 씨와 결혼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법적,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인데요. 부여의 이런 형사치수제 같은 풍습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시대가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깔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노동력. 특히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라고 해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음에도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으면은 그 부족 내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 내에서의 노동력을 계속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형사지수제와 같은 풍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오늘날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부여의 풍습 또 하나, 일책12법. 하나를 잘못하면 12배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훔치면 12배로 갚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제전법, 소나 말의 발굽을 불에 지집니다. 그리고 불에 지진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우제전법 또한 부여의 풍습 특징입니다. 자, 각 나라별로 제천행사 또한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제천행사는 한 나라가 형성된 이후에 점점 그 사회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요. 부유의 경우는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이름의 제천행사를 지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던 부여는 5세기 말 고구려에 병합되면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 고구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또한 5부족이 연맹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5부족 중에서 대표적인 부족이 계루부, 선호부 등이 있습니다. 자, 상가, 고추가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여 얘기 잠깐 살펴보시죠, 다시. 자, 부여로 잠깐 다시 넘어왔습니다.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부족의 우두머리를 가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족의 우두머리를 가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고구려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의 상가, 고추가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여기서 말하는 상가와 고추가가 조금 전에 말했던 부족의 우두머리인 가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의논했던 회의가 있는데요. 고구려의 이 독특한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구려의 풍습으로는 서옥제, 형사치수제, 일책시비법 등이 있는데요. 형사치수제와 일책시비법은 부여의 풍습과 같은 내용이고 서옥제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옥제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갑니다.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오랜 기간 일을 해주지요.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 준 이후에 여자와 혼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풍습이 고구려에서 발달했던 이유는 자, 여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 여자가 떠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자네 집에서 혹은 부족에서 이런 손해 보는 것을 남자가 노동을 해줌으로써 보충해줘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서옥제라는 제도입니다. 풍습입니다. 형사치수제 일책시비법은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고구려는 산이 험하여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물건을 뺏어서 경제 생활을 하는 약탈 경제가 고구려의 주 활동 방법이었습니다.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천 행사를 지냈고요. 기원전 37년 동명왕에 의해서 졸본에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이후 한 9년을 공략하면서 요동으로 진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학습지에서 계속 또 반복이 될 예정이니까 일단 알아만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옥저와 동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왕이 없고 읍군과 삼로라고 불리우는 부족장들이 각각의 부족을 지배했습니다. 자, 옥저의 풍습으로는 민며느리제 그리고 골장제가 있는데요. 민며느리제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고구려의 서옥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만 바꾸어서 보면 됩니다. 여성이 남성의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혼인을 하는 제도, 부여 옥저의 민며느리제. 그리고 옥저의 골장제, 집안 식구의 뼈를 모두 하나의 나무곽 속에 넣어두는 가족 공동무덤의 제도를 골장제라고 불렀습니다. 옥저는 경제적으로 고구려의 어물, 해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금 등을 바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고구려의 경제 활동에서 고구려는 산이 험하여서 주변의 국가를 약탈하는 약탈 경제를 실시한다고 했죠. 그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옥저 그리고 조금 뒤에 볼 동해였습니다. 옥저는 고구려의 어물, 소금 등을 바치었고 제천 행사에 관련해서는 따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구려의 압력으로 연맹왕국 단계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동예 보시겠습니다. 동예의 정치적인 부분은 공통적으로 겹치니까 넘어가고요. up근삼로 풍습 살펴보겠습니다. 책화 동예는 여러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각각의 부족은 서로의 부족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죠. 만약에 이 규칙을 깰 경우에는 침범당한 부족에게 개나 소, 말 등의 가축으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가축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상해주는 풍습을 책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예는 부족 바깥의 사람과 결혼하는 조개혼이라고 하는 풍습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동해는 박달나무로 만든 화살, 단궁, 그리고 키가 작은 말, 과하마, 바다표본 가죽, 바너피 등이 특산물이었고요.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천 행사를 지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해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압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은 마한, 변한, 그리고 진한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마한은 다시 목지국, 백제국 등을 포함한 54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한은 다시 구야국 등을 포함한 12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은 다시 사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사만의 경우는 마한에 속해 있던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사만은 신지, 읍차라고 하는 이름의 정치 지배자가 존재하였는데요. 이 정치 지배자와는 별개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 천군이라고 불리우는 종교 지배자가 존재하였습니다. 자, 종교 지배자인 천군이 다스리는 구역인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소도는 정치 지배자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즉 사만의 경우는 정치 지배자와 종교 지배자가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손을 댈 수 없는 재정 분리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독특하게 기억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벼농사가 잘 되었으며 5월과 10월에 계절제라고 하는 이름의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마한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 중에서 백제국이 성장하면서 이 백제를 이끄는 근초고왕이 마한 전체를 훗날 통합하게 됩니다. 변한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 중에서 구야국이 훗날에 가야로 성장하게 되고 진안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 중에서 사루국이 훗날에 신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나라의 발전 모습들, 고조선이 멸망 이후에 등장했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여러 나라의 모습들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연맹왕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